테슬라, 중국 시장에서 지난달 66,000대 팔아 신바람.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지난달 중국 시장에서 66,051대를 팔아 2022년 1월 대비 10.3%, 지난해 12월 대비 18.4% 각각 늘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지난 4일 보도했다. 테슬라는 지난달 6일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 모델 3 판매가를 기존 대비 36,000위안, 모델 Y는 29,600위안 각각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가격 인하 덕분에 춘제 연휴 기간 중국의 테슬라 전 시장마다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상하이의 테슬라 전기차 구매자는 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기차가 휘발유차보다 정책적인 지원이 많다며, 특히 테슬라는 기술적인 측면이나 제품력에서 뛰어나고 더욱이 이번에 가격마저 크게 내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지나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지난해 전기차 71만 대를 인도했고, 이는 2021년보다 48% 늘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추이둥수 중국 승용차 시장 정보연석회 비서장은 장기적으로 중국 자동차 시장, 특히 신에너지차 시장은 전망이 밝다며, 중국의 1인당 자동차 소유 비율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만큼 성장 잠재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중국 승용차 시장 정보연석회는 올해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850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전기차 업체 리비안 지분 매각 30억 달러 규모. 미국을 대표하는 완성차 업체 포드가 전기차 생산 업체인 리비안 지분을 대부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포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한 연례 재무보고서를 통해 이전에 사들인 리비안 오토모티브 지분 1억 190만 주 중 9,100만 주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리비안은 지난 2009년에 설립된 전기차 업체로 포드와 아마존 등 대기업으로부터 잇따라 투자를 받는 등 업계에 이목을 끌었다. 최근에는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미쓰비시 자동차의 공장을 인수해 생산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리비안의 본사는 과거 테슬라 본사가 위치했던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다. CNBC는 포드가 리비안 주식 매각을 통해 현금 30억 달러를 손에 쥐었다며, 포드는 3년간 12억 달러를 투자해 18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분석했다. 한편 리비안은 지난 2021년 11월 기업 공개를 진행하면서 포드와 GM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시총을 뛰어넘는 등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180달러에 육박했던 주가는 이후 생산 목표 감축과 물가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 여파로 곤두박질 쳤다. 중국판 챗GPT 내놓는 바이두, 성공할까? 중국 최대 검색 엔진 기업인 바이두가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픈 AI의 인공지능 챗봇 챗GPT 대항에 나섰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두가 AI 챗봇을 개발 중이며 오는 3월 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챗GPT와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지면 대화 형태로 AI가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바이두 주가는 지난해 9월 말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바이두 측은 이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그러나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바이두가 중국 AI 산업의 선구자를 자처하는 만큼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챗봇의 대항마를 개발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며, 바이두의 시스템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은 디지털 주권을 강조하며 AI 공급망에서 주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확보에 힘을 쏟아왔다. 특히 미국이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자 중국은 반도체와 AI 기초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적 독립을 추구해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바이두는 AI 챗봇을 먼저 바이두의 검색 엔진과 통합해 검색 결과와 AI 챗봇의 답변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바이두의 AI 챗봇은 초기에 대부분의 답변을 중국어로 생성할 것이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만 딥러닝 모델을 통해 학습한 AI는 중국의 정교한 인터넷 검열 체계인 만리 방화벽 너머에 있는 외부에서 수집한 정보를 데이터를 사용할 전망이다. 단위 면적당 수익 세계 최고. 애플 성공 신화는 여기서 써졌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몰 앞바다에는 관광객의 눈길을 끄는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애플 스토어인데요. 애플이 최초로 물 위에 지은 이곳은 전자제품 매장이라기보단 예술품에 가까워 보입니다. 화려한 싱가포르의 야경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건축물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 부흥기를 설명하다 왜 갑자기 애플 스토어 얘기를 꺼내냐고요? 애플 스토어가 잡스 복귀 후 애플의 도약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애플이 단지 제품을 팔기 위해서만 애플 스토어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잡스는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고객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회사에게 제공하던 자사 운영체제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한 것도 이 때문이었고요. 이런 잡스에게 소비자와 제품이 직접 만나는 컴퓨터 매장은 매우 큰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애플의 혁신과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컴퓨터 매장의 판매원들이 애플의 제품을 잘 설명해 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매장에서 우리 고객에게 우리 메시지를 전할 길을 찾지 않으면 모든 게 엉망이 될 상황이라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잡스는 1999년 말부터 비밀리에 소매점을 만들 기획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당시 애플 이사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델은 매장 없이 고객에게 직판매를 해 성공 신화를 쓰고 있었고 젖소무늬로 유명했던 게이트웨이 컴퓨터는 외곽에 매장을 냈다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잡스가 강행해 4곳만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잡스는 애플 스토어가 비싸더라도 시내 중심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컴퓨터 같이 자주 사지 않으면서도 고가인 제품은 아무래도 임대료가 싼 곳에 매장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지만 잡스는 이 같은 통념에 반대했습니다. 우리 매장이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사람들이 들어올 테고 제품을 보여줄 기회만 있으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요.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이 같은 전략의 바탕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001년 애플 스토어가 처음 문을 열 당시에는 미국 언론이나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 애플이 값비싼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다들 아실 겁니다. 애플 스토어는 흥행을 거듭했습니다. 애플 스토어는 2004년 매주 5,400명의 방문객이 오가는 곳이 되었고 1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소매업 최초 10억 달러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초의 매장이 문을 연 지 10년 만인 2011년 애플 스토어들의 평균 방문자 수는 주간 17,600명이고 평균 수익은 3,4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2010 회계연도의 애플 스토어 순매출 총액은 98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잡스는 제곱미터당 수익으론 애플 스토어가 세계에서 최고라고 자부했다고 합니다. 암 투병 중에도 새로운 애플 스토어를 구상했을 정도로 애플 스토어의 애정이 대단했습니다. 잡스의 말은 사실입니다. 지난 2015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시장조사 전문업체 이마케터와 손잡고 미국 직영 소매점들의 1평 방피트당 매출을 조사했는데요. 애플 스토어가 4,798달러로 1위를 차지했거든요. 2위를 차지한 보석 판매점 티파니보다 53%나 많은 매출을 보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애플의 명품 전략에 애플 스토어의 기여도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제품보다 가격이 높지만 우수한 디자인과 사용성을 앞세운 애플의 제품들은 애플 스토어의 고급스러운 매장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애플 스토어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수익이지만 이 매장이 주는 브랜드 효과와 인지도 증대 효과 또한 못지않게 컸다고 봅니다. 구글, 챗GPT 라이벌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에 5천억 원 투자.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챗GPT의 맞설 제품을 개발 중인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에 5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이 클로드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 중인 앤스로픽과 제휴 관계를 맺고 4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고 전했다. 앤스로픽은 작년 11월 말 챗GPT를 공개해 전 세계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오픈AI에서 갈라져 나온 업체다. 오픈AI 창립자 그룹의 일원이었던 데니엘라 에머데이, 다리오 에머데이 남매가 2021년 이 스타트업을 설립했다. 앤스로픽은 챗GPT의 맞설 클로드의 제한된 테스트 버전을 지난달 공개했다. 블룸버그는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가